안녕하세요. 안나지케 랩의 안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서 다루어 봤던 글의 요지 문제와 굉장히 유사한 문제 유형인 글의 주제 문제에 대한 전략 알아볼 거예요. 글의 주제 문제는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유형으로 글의 핵심과 방향이 뚜렷하고 각 문장이 긴밀하게 연결된 지문이 제시된답니다. 매년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고 비교적 지문이 길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글의 주제 문제도 글의 요지 문제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중심 내용을 담고 있는 보기를 선택하는 유형이죠. 당연히 글 전체 백을 시그널 중심으로 빠르게 훑어야 하는데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좀 더 집중적으로 파악하면 시간 관리에 효과적일 거예요. 이런 전략은 지난 영상에서 다루어 봤던 글의 요지 문제와 같은 전략이에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라면 이 다른 점이 체크 포인트가 되겠죠? 일단 글의 주제 문제가 지문이 더 길어요. 그리고 보기가 영어 문장으로 나온다라는 것. 실제 글의 요지 문제는 보기가 한글로 나왔잖아요. 하지만 글의 주제 문제는 보기도 영어로 나온다라는 것. 이런 이유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정답률이 더불어 좀 떨어지는 문제 유형이라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글의 주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전략 마찬가지로 알아봐야겠죠? 글의 요지 문제와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단어나 어구를 통해서 핵심 내용을 찾은 후에 이를 토대로 소재를 파악하고 필자의 생각을 추론해 보세요.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글의 요지 문제처럼 핵심 내용이 있는 문장은 일반적으로 글의 첫 부분이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추론적 이해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항상 촉을 세우고 계셔야 해요. 특히 내용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역적, 결과, 요약과 관련된 시그널 다음에 주제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문제도 시그널을 무기로 장착하고 계셔야 됩니다. 글의 일부 내용을 언급한 선택지는 매력적인 오답 보기가 될 수 있어요. 즉, 글 전체의 핵심이 반영된 선택지를 찾도록 해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보통 많이 착각하는 대표적인 오답으로는 본문 내용에 언급도 했고, 그리고 아주 매력적인 상식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보기가 많을 수 있는데, 글 전체 내용을 포괄할 수 없다라면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이 부분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이 문제에서 오답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정답은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너무 지엽적인 보기는 irrelevant information, 연관성이 떨어지는 마이너 정보일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 기억하시고 오늘 연습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다음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세요. 글의 요지 문제에서는 다음 글의 요지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패턴이니까 뭐 문제는 말장난 같아요. 우리 바로 시작해 봅시다. 자, 항상 시작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렇죠. what 잡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what은 시작 퍼지는 것 같아요. unimportant, 중요하다라는 단서에서 느껴지는 건 일단 느낌상 important, 중요하다라는 가치 판단 자체가 주장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뉘앙스라는 거예요. advantage, 자, 뭔가 장점입니다. 장점이라는 단어에서도 느껴지는 거? 오케이,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출제자가, 저자가 뭐에 대해서? disclosure. 자, disclosure이라고 하면 폭로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공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closure 하면 닫는 거잖아요. 그럼 closure 하면 폐쇄라는 느낌인데 거기서 반대 접두사 this가 붙어서 자, 닫는다에서 여는 거니까 공개, 폭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공개라는 것에 대한 중요한 장점으로 시작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장점과 관련해서는 opposed, 반대됩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disclosure의 advantage, 장점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opposed, 다르다라고 한다라면 당연히 나의 생각과 반대되는 내용을 끌어들여서 나의 내용의 장점을 좀 더 극대화하겠다라는 역점 논리가 시작부터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뭐하고 지금 대조적이냐면 aggressive. 자, 굉장히 공격적인 형태의 regulation. 뭔가 규제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규제한다? 그리고 공개한다. 정말 느낌상으로도 반대 느낌 맞습니다. 자, 그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flexibility,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respect, 뭔가 존중을 가지고 있다랍니다. 뭐에 대한 존중이에요? operation of free market. 자, free market이라고 하니까 자유시장의 그러한 원리에 대해서 뭔가 존중과 그리고 유연성, 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느껴봐야 될 거, 자, 포인트 잡으러 갑시다. 핵심적인 논제로는 disclosure이 나왔어요. 그럼 보기 내용에서도 disclosure, 공개, 폭로라는 핵심 컨텐츠는 가지고 있어야 최소한 정답으로 꾸려볼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1번과 2번 보기에서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disclosure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첫 번째 1번에서는 public information, 공공의 정보라는 패턴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 publicizing information, 공개화한, 공공화한 그런 정보의 benefit, 혜택이다라고 나온 걸 보니 지금 disclosure, 공개하게 되면 대중의 정보가 되는 걸 거 아니에요. 라는 느낌에서 1번과 2번은 content what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럼 3번 들어가 볼까요? strategies, 전략입니다. 어떤 전략입니까? company, 기업이 increase profit, 이익을 증대시키는 전략입니다. 어디에서요? 자유시장에서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아예 논점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대중에게 공개한다라는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전략이다라고 하면 전체 논제와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소거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necessities. 자, 필요성이랍니다. 뭐에 대한 필요성이에요? identify, 뭔가 명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nalyzing, 분석하는 거예요. current industry trend, 현행하는 산업 경향을 분석하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 자, 지금 공개와 관련된 내용은 아닌 것 같죠? 느낌상. 자, effect, 영향입니다. 어떤 효과입니까? 영향과 효과입니다. 자, diversified, 다양화된 market, 시장에 대한 어떤 영향입니다. 라고 하면, 자, 다양화된 시장이 고객 선택에 주는 영향까지 들어가야 될까요? 자, 지금 내용의 핵심적인 논제만 가지고 본다라고 해도 눈치 빠른 사람은 일단 답은 OX 문제로 바뀌는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체킹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체킹 들어간다라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느껴볼까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public information까지는 오케이, disclosure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냐면 스텝, 뭔가 공공의 정보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공공의 정보가 지금 customer, 고객이 accessible, 접근 가능한 그러한 정보로 만들게 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benefit이라는 패턴이 나온 거 보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빨리 답 찾지 않고 싶은데 너무 직관적으로 단어가 보여버렸어요. benefit이라는 단어는 지금 초기에 제시됐던 advantage의 말 그대로 synonym, 동의어잖아요. 그리고 to ensure free choice라는 단어는 자, 자유롭게 선택한다라는 거고 free market이라는 것도 자유롭게 자기가 자신의 물건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쯤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regulation 또는 regularity,
뭐 이러한 규제와 상반되는 개념의 자유다라는 패턴으로 봐야 되니까 답은 나온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한번 훑어보자라고요. 저랑 같이 있을 때 훑어보는 거예요. 자, 아까 regulation이라든지, 자, regulatory라고 들어가면 뭔가 규제와 관련된 맥락이었고, disclosure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는요, blunt sword. 이렇게 들어가면 아주 둔탁한 칼입니다. 라고 들어갔고요. 자, 그것은, 자, navigate. 자, 지금 무시도 하는 거예요. diversity. 뭔가 다양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무시하는 거예요. 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adverse effect. 뭔가, 자,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게 됩니다. 라고 했네요. 자, 이쯤 되면, 자, 뭔가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논제를 정확하게 판단했다면 저자가 제시했던 건 디스클로저이고 거기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당연히 규제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for example 나오는 거 보니까 크게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말고요. 쭉쭉쭉 타고 내려가는데 자, by contrast. 자, 뭔가 대조와 관련된 연결로 나왔으니 지금부터 한번 그래도 타이밍상 보자라고요. 자, 대조적입니다. 자, 뭐가 대조적이겠어요? 당연히 지금 for example 내용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과 반대급부인 regulation과 관련된 내용이었잖아요. 그럼 by contrast 다음부터는 당연히 disclosure과 관련된 main what에 대한 내용이 다시 나올 거라고요. respect 존경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freedom을요. 선택의 자유를 respect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2번 보기 바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if 나왔어요. if와 관련된 패턴은 when절에서 나오는 것과 if절에서 나오는 것은 뭔가 상황을 설정하는 디테일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즉 for example 부분도 디테일과 관련된 맥락이었고 if와 관련된 맥락도 디테일과 관련된 맥락이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자, if에서 다시 if 계속 설정하는 맥락이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 이젠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중간 내용 자체는 스토리텔링을 지금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For example, 왼절 이하의 뭔가 시간대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if와 관련된 뭔가 조건을 주는 거. 이 모든 게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디테일 내용이다. 이거 연관된 설명을 제가 지난 글의 요지 부분에서도 한번 해봐 드린 바 있습니다. 그분 참고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계속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까지 갑시다. should 느낌 나왔습니다. should, must, 의무와 관련된 패턴에 주장 터지기 쉽다라고 했고요. 자, 그럼 여기서 바로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promote, 뭔가 촉진합니다. 무엇을요? anatomy. 자치권을요, 자율성을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서 맨 마지막에 decision making. 결과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만드는 개인의 선택하는 과정에 대한 자율성을 촉진하는 것이 뭐다? disclosure과 관련된 맥락이다. 자, 이렇게 들어갔더니 여러분들 나름 전체적인 내용에서 핵심 키워드의 뉘앙스를 제가 한번 정리해봤더니 두 번째 줄에 free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freedom이라는 단어가 더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anatomy, 자율성이라는 맥락도 free를 담고 있죠. 그리고 individual decision making 이렇게 들어가면 개인의 결정권이다 라는 패턴 모두 포괄하고 있는 공통 부문은 개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게 어떻다? 제일 첫 단어에 나왔죠? advantage에서 세팅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아까 봤던 2번 보기가 정답이었던 거예요. 선생님, 아까 첫 느낌에 딱 보자마자 2번이 정답이었는데 왜 끝까지 보셨어요? 읽으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그래도 1%의 확률도 없애자라는 거예요. 오답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1%의 확률, 즉 2번 보기에서 여러분들 free choice, free라는 맥락은 직관적으로 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걸 내가 choice라고 바꿨을 때 이게 과연 주제문이라고 확인할 수 있을까? 또는 없는 말이 되진 않을까? 라는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렸던 거예요. 그 말은 지문 어딘가에는 직접적으로 그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보기 때문에 오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언어와 관련된 문제라도 읽고 이해하고 로만 푸는 거예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좀 더 분석적으로
증거 자료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탐구해볼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솔직히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굳이 디테일하게 짚어봤네요. 다음 문제 계속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볼 거예요. 자, 변함없죠? 핵심적인 논제의 what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첫 문장에 직관적으로 단어 떴어요. environmental learning. 환경적 학습은 occurs, 발생합니다.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왼절 이하의 디테일 나오네요. farmers, 농부들이 뭐 할 때? make decision, 결정을, 근간을 두는 거예요. on, 어디에? 근간을 두는 거예요. observation of pay-off information. 자, 여기서 pay-off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불하다라는 pay에 off라는 단어, 부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로 실제 딱 적절하게 지불하다 라는 느낌이 직역이 될 텐데 성과를 내다, 성공하다, 이익, 보상, 이득 이 정도의 의미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좋은 말이에요. 자, 뭔가 성과가 될 수 있는 정보의 observation, 관찰에 근간을 두는 거예요. 무엇에? 결정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전반적 패턴에서 여러분들 핵심적인 what은 environmental learning, 환경적 학습이다 라는 맥락이 됐는데 여기서 주체는, 주인공은 farmer, 농부들의 이야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감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farmer의 결정과 관련된 패턴에 환경적으로 학습을 한다라는 코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를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오케이, 시그널로 느낌을 잡읍시다. 오늘 독해보다는 느낌으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참고로 느낌으로 문제 푸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요지와 관련된 패턴을 여러분들이 독해하지 않고도 이게 증거 자료입니다. 라는 걸 제시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는 시그널을 여러분들이 증거 자료로 제시하셔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확인해봤더니 but이라는 시그널, 역접과 관련된 시그널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져간다 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봅시다. but 다음에 나왔던 거. 자, empirical. 자, empirical 이란 단어는 여러분들 실험적이다, 경험적이다 뭐 이런 맥락인데 즉 실험이나 경험에 근거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단어 난이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 단어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만약에 독해하다가 특정 단어를 모르겠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빠르게 버리셔야 돼요. 무시하셔야 돼요. 물론 나중에 복습하실 때 모르는 단어를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외우셔야 되는데 그 독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르는 단어는 빨리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좀 큰 그림을 그리세요. 좀 여러분들 좀 뭐 대범할 필요도 있어요. 특정 단어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점수를 잃어버릴 필요 없거든요. 대범하게 무시. 어쨌든 결과래요. 어떤 결과예요? 자, 결과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의미어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뭔가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뉘앙스가 느껴지는 거. 자, 나 아니래요. 아니다라는 뉘앙스는 그건 버려도 된다라는 뉘앙스인 것 같아요. 자, looking at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의미 어때요? difficulty 어렵대요. 자, 지금 경험 또는 가치 있는 정보에 근간을 두고 observation 관찰하고 decision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포인트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이런 거 어때요? but 역시 대조와 관련된 연결어는 잡자라고 했으니까 turn out 뭔가 파악되는 거예요. 뭐라고 판명되는 거예요? problem 문제 나왔고요. It is true that 그래 사실이야. 이런 것도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뭔가 가치 판단을 하거나 핵심적인 내용을 줄 때 이런 표현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수업마다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뭔가 메이저와 관련된 주장을 담을 수도 있는 표현 구조다라고 언급해드렸던 바 있었습니다. 자, farmer가 항상 experimenting, 실험을 한대요. but 하지만 자, working farms 뭔가 지금 작업 중인 farm이래요. 농장이래요. 그건 매우 flawed, 결함 있는 laboratories,
실험실이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독해를 해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버리는 거야. 역시 못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뭘 못하는 거야? Controlled condition을 set up. 뭔가 통제된 환경 조건을 만들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서 confront 직면합니다. 어디에 직면하는 거예요? complex 굉장히 복잡하고요. difficult 굉장히 어려운 phenomenon 관찰 환경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 어떤 뉘앙스예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가봅시다. 자, 또 힘들대요. moreover 다음에 또 나와요. 뭐 rarely acquire 좀처럼 0%는 아니지만 거의 안 하는 거예요. acquire 할 수가 없어요. pay off information을 acquire 획득할 수 없대요. 성과가 될 수 있는 정보를 acquire 하기도 힘들대요. 여기까지 내용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줄에 hard to measure 측정하기 힘들대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끝까지 보여드리긴 했으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확인시켜드린 건 하나예요. 느끼시라는 거예요. 일일이 독해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챙길 만한 건 다 챙긴 것 같아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Environmental Learning. 환경적 학습과 관련돼서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Farmer.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농부. 어떨 것 같아요? 스스로 느껴보세요. 농부의 making decision 하는 거 쉬워요? 아니요. difficult 해요. problem이에요. flawed 해요. really 좀처럼 acquire 할 수도 없어요. hard 어렵다니까요. 이런 느낌 잡아서 여러분들 오시면 farmer의 best decision 만드는 거 어렵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empirical이라는 실험에 기반을 한 경험의 근간으로 둔 이라는 패턴도 이 단어 모르는 사람들 어때요? 어렵다라는 느낌 그리고 어려운 단어는요. 그 다음 줄에 직접적으로 experiment, 실험 나왔고요. 이 단어 여기서 못 찾은 사람 그 밑에 줄에 또 나와요. experimented. 그리고 이 단어 그 다음 밑에 줄에 또 나와요. experimenting. 뭔가 장난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실험을 제일 많이 하는 장소까지 나와요. laboratory라고요. 여기서 못 잡았을까봐 또 보여줘요. experiment, 실험이라고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 환경적 학습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경험 또는 실험에 근간을 두고 있다라는 맥락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특정 어휘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empirical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도 충분히 근처에 있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단어로 풀어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되는 어휘는 중요한 말을 담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슬슬 보기 우리 소거하는 과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limitation, 한계입니다. 한계에서 느껴지는 거? flawed, problem, difficult, hard 이런 거 어때요? 나쁘지 않아요? using empirical observation 경험의 근간으로 하는 그런 관찰 어디서? farming 아까 주인공이 farmer였잖아요. 이쯤 된다라면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반복되는 어휘까지 그대로 담고 있고요. 주인공의 직업까지 나왔어요. 매력적이지만 그래도 일단 잠깐 2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challenges. challenge 이런 단어 좋아요. challenge라는 단어 자체는 일단 도전하다 라는 말이 될 수 있는데 문제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단어 problem이라는 어휘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modernizing. 자, 뭔가 현대화하는 거래요. traditional farming equipment. 전통의 농업 기구를 현대화하는 거, modernizing 하는 거 어려워요. 이거 뭔가 농기구와 관련된 내용 아니잖아요. 자, necessity. 필수입니다. 뭔가 필요성입니다. 뭐의 필요성입니까, 여러분들? 뭔가 우선순위를 매겨야 됩니다. agricultural innovation. 자, 지금 여러분들 뭔가 우선순위를 준다. 그리고 농업 혁신이다. 이런 내용 아니잖아요. 됐죠? 자,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도 중요성입니다. making. 자,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instinctive decision.
자, 지금 instinctive 하면 본능적인 그러한 결정이다. 본능 아니잖아요. 관찰하고 계속 실험하고 라는 패턴에서 실질적으로 뭔가 자료가 제시된다 라는 패턴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instinctive라는 패턴에 직관에 의존한다 라는 말은 전체적 내용에 완전 반대되는 어긋난 내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The way to control unpredictable agricultural phenomena. 자, 지금 예측 불가능한 농업 현상을 컨트롤하기 위한 방법이다. 전혀 상관없어요. 관찰하기 힘들어요. 라는 패턴이 전반적 맥락이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맥락을 limitation으로 담고 있는 보기 1번이 정답 처리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빠르게 고고 해봅시다. 자, 이번 문제에서도 달라질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핵심적인 what부터 찾아야 됩니다. 자, considerable work, 상당한 그런 업적이 있다랍니다. 누가 만들어낸 업적이에요? Cultural psychologist and anthropologist. 자, psychologist의 P는 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S 발음부터 psychologist, 심리학자고요. Cultural psychologist 이렇게 들어간 거 보니까 문화심리학자, 그리고 anthropologist, 인류학자. 단어가 조금 어려워도 여러분들 알아볼 수 있게끔만 익숙하게 만나면 될 겁니다. 자, 저들이 지금 업적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예요? Has shown that 보여준 거네요. 뭘 보여준 거예요? 자, indeed large, 꽤 크고요. Sometimes 상당히 surprise, 놀라워요. 때때로 놀랍대요.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 포인트는 differences, 차이점을 알아냈다라는 게 지금 그들의 work, 업적인가 봐요. 어디에서의 차이점이에요? word and concept, 단어나 개념에서의 차이점을 발견했다랍니다. 자, 그 단어나 또는 컨셉, 개념이 뭐에 대한 단어와 컨셉일까요? 쭉 볼까요? emotion, 감정을 describing, 묘사함에 있어서의 단어와 컨셉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자, 여기서 as well as라고 하면 뿐만 아니라 뭐뭐뿐만 아니라 라는 느낌으로 and처럼 나열할 때 많이 쓰이는 패턴입니다. 자, 그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however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추가되는 정보보다 중요한 건 however, 역접으로 전환되는 패턴은 무조건 잡으셔야 되거든요. 자, however those data. 자, 그러한 데이터들은요, do not, 부정어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자, 실제 show that,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자, 무엇을요? Different culture have different emotion. 즉, different culture가 different emotion을 가지고 있다 없다. not 같이 넣어야 된다니까요. 다른 문화가 다른 이모션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word나 컨셉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뭐는 다르지 않다? emotion, 감정 자체가 다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기억해 보셔야 될 거, culture 나왔고요, emotion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체는 cultural psychologist와 anthropologist가 알아낸 업적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네요. 자, 그럼 우리 이 정도 읽었으면 디테일을 쭉쭉쭉 계속 수동적으로 읽으려고 하지 말고요. 보기에서 여러분들 정답을 한번 추려내 보자라고요. 자, 1번 보기 들어가 볼까요? Essential link, 필수적인 연관관계입니다. Between emotion and behavior, 감정과 행동 사이의 필수적 연관관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emotion 나왔고요. word 나왔고요. 컨셉 나왔어요. 그게 다르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자, behavior, 지금 행동과 관련된 패턴은 지금 언급된 바 없었어요. 감정을 describing, 서술한다, 묘사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지, 이를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맥락까지는 핵심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first described, 잘못 기술된, 묘사된 emotion, 감정입니다. through global language. 자, global language라고 하면 공용어라고 잡으시면 되고요. 공용어로 잘못 설명된, 묘사된 그런 느낌? 아니에요. 공용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문화마다 단어가 컨셉이 다르다 이런 패턴이지 글로벌 랭귀지 공용어와 관련된 패턴이 핵심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명사와 관련된 뜬금없는 내용은 바로바로 소거해버릴 수 있는 건 핵심적인 논제 what에서 벗어나는 내용이라면 절대적으로 주제문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묘한 차이는 서술어, 즉 형용사와 동사는 정말 잘 챙겨보셔야 돼요. 무작정 이건 아니야?
라고 이해할 게 아니라요. 알죠? 하지만 명사와 관련된 패턴에서는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what부터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3번 계속 들어가 볼게요. 자, universally defined. 자, 지금 공통적으로 정의된 그런 감정입니다. 공통적으로 정의됐다. 공통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different가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 볼까요? wider influence of 자, cognition. 자, cognition 하면 여러분들 인지와 관련된 패턴인데 지금 문화와 관련된 그런 패턴에서 인지론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 cognition이라는 패턴도 바로 제거해버린 거예요. 자, 5번 들어가 볼게요. culturally. 문화적으로 constructed. 구성된 representation. 하면 대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of emotion. 나오네요. 문화적으로 구성된 그러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라는 거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문화적으로 표현됐다라는 거니까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맥락을 전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나머지 보기 1번부터 4번까지가 모두 어디서 흔들려 버렸어요? what에서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용 자체는 좀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보기 자체에 핵심적인 논제만 잘 캐치했던 친구라면 부담 없이 정답 5번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런 문제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 은근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꼭 기억해 봅시다. 핵심적인 논제 what 잡는 것이 정확한 정답을 추려내는 starting point, 1순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계속 다음 문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마찬가지로 직업군이 또 나왔어요. 오늘 뭔가 연구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scientist, 과학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학자들은 news paradigm. 자, 패러다임을 사용한다랍니다. 자, 패러다임을 사용을 하는 과학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rather than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rather than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rather than 하면 한국말로 오히려 라는 뜻이고, rather than 말고 rather이 단독으로 오면 이거 한국말로는 오히려 라는 뜻이에요. 이거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번역하지 말고요. 독해하지 말고 정확하게 자리 중심으로 핵심을 뽑아내는 방법을 전수해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오히려라는 한국말로 이해를 할 수 있는 표현으로 A rather than B라는 표현과 A rather B라는 표현이 있어요. 실제 rather 자체는 부사 역할이라서 단독으로 뭔가 수식할 수 있는 강조 용법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는 however처럼 뭔가 전환할 수 있는 역접 구조의 연결어가 되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rather 자체가 but처럼 접속사로 사용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rather 자체가 그럼 단독으로 왔을 때는 however이나 but처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rather than으로 들어가면 than이라는 연결어는 뭔가 두 사이의 속성을 비교하면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땐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A rather than B가 들어갔을 때 영어의 기본 사고방식은 중요한 말을 앞쪽에 배치한다 라는 것이 영어의 기본기예요. 그래서 이거야 뒤에 거라기보다는 이라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A에 포커스가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서 번역은요. B라기보다는 뒤에 나오는 거이라기보다는 A예요. 라고 한국말로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직진적으로 영어를 네이티브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네이티브들은 A rather than B 라고 했을 때 거의 A에 액센트가 들어가고 거의 rather than B에서는 그렇게 여러분들 포커스도 액센트도 안 만들어지는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중심을 두죠? 앞쪽 A에 중심을 두자라는 거예요. 반면에 A rather B는 관심 환기를 위해서 먼저 버릴 정보를 선행시켜 주는 거야. 자, 이런 거 있어. 오히려 근데 이런 거야 라는 패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관심을 모아둔 다음에 중요한 내용을 포커스를 맞춘다라는 점에서 강조를 위한 배치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는 A보다는 오히려 B야 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특이한 거 찾으셨어요 혹시? 영어 패턴에서는 직관적으로 A rather than B, A가 포커스예요.
A도 있지만 rather 오히려 B 여기서는 기다리게 만들어주는 의도가 들어갔다라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한국말로는 똑같이 중요한 게 뒤쪽으로 배치가 되죠. 한국말의 사고방식은 중요할수록 묵혀둔다라는 거. 묵히는 걸 좋아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한국말은 기다려주는 언어라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보여주는 언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언어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뭐가 더 좋아요는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다리면 나온다라는 거. 알겠죠? 여러분 손도 기다리면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기다리진 않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A rather than B 포커스 A A rather B 포커스 B에 맞추는 연습.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시간은 단축될 거예요. 자, 계속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기본적으로 과학자들이 패러다임을 사용하는 거예요. need, 필요합니다. 자, need 패턴에서는 의무가 느껴지기 시작해서요. 제가 한번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자, 과학자들이 need. 자, 어떤 필요가 있어요? understand. 자, 단지 그냥 이해만 하면 돼. 단지. 뭘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How to use these various elements.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기본적으로 자, 어떻게 쓰이는지 news.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way라고 한다면 that others would accept.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 챙기고 갑시다. In the way that 이라는 패턴에서는 기본적으로 that 이라는 연결어가 앞에 있는 way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that 이라는 아이의 컨셉을 잡았을 때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way를 꾸며주네. 그러면서 형용사 역할을 하고요. 이런 걸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꾸며줬던 way 자체는 여러분들 선행사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in the ways that을 한 단어도 바꿀 수가 있다랍니다. 그 단어 힌트가 저 문장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방법을 물어볼 때 대표적인 연결어 how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in the way that 이라는 패턴은 how라는 맥락. 그래서 the way와 how는 너무 컨셉이 똑같기 때문에 같이 안 쓰는 거고요. 자, 이 패턴에서는 how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글을 쓰는 저자가 아주 요령껏 in the way that 이라는 맥락으로 반복 표현 삼가고 paraphrasing 하였네요. 아주 난이도가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문법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계속 우리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즉, 과학자들이 패러다임을 사용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어떻게만 하면 되는 거야. 요소를 이해만 하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로 들어갑시다. 보기로. difficulty in drawing. 자, 이끌어내는 거예요. novel, 여러분, novel 하면 소설이라는 뜻도 되지만 기발한, 새로운 이런 뜻도 됩니다. 자, 아주 새로운 기발한 이론을 이끌어내는 거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여러분들 기발한 이론을 끌어들인다? 기발한 이론 아니죠. 뭔가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그냥 그거 이해만 하면 돼.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만.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이론을 끌어들인다라는 패턴은 핵심 내용과 상관성이 떨어집니다. Significant influence, 아주 중요한 영향력입니다. Personal belief, 개인의 믿음이요. 여기서 여러분들 포인트를 잡는다면 personal belief라는 패턴은 위에 나왔던 첫 번째 문장에 rather than 한번 볼래요? rather than 뒤에 아니래요. 중요한 게 아닌 게 뭐였는데 여기서 보시면 believing them, 패러다임을 믿기보다는 그냥 사용할 뿐이요. 그냥 단지 사용할 뿐이라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belief 자체는, personal belief 자체는 전반적으로 rather than 이하에 나왔던 정말 버릴 정보를 가지고 보기를 만들었네요. 오답 처리할게요. 자, functional accept. 뭔가 기능적 개념입니다. 패러다임의 기능적 개념입니다. 패러다임 핵심 what 나왔고요. scientific research, 과학적 연구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역할입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크게 오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은 없고요. 그렇다고 정답이다라고 바로 쳐버리기에는 그래도 좀 미심쩍으니 일단 두고 4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Key factor,
주요 요인입니다. 무엇? That promote. 뭔가 촉진하는 the rise of innovative paradigm. 자, innovative, 혁신적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걸 촉진하는 핵심 요인.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novel theory,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것도 혁신적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린 패러다임을 그냥 단지 사용하는 거고 많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냥 단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만 이해하면 된다라는 맥락이기 때문에 1번과 4번은 너무 오버된 보기네요. 자, 5번 들어갈게요. Role of Paradigm. 패러다임의 역할입니다. in grouping, 그룹화하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분류하는 거예요. Like-minded researchers. 여기서 좀 오버됐다, 그지? Like-minded라고 하면 비슷한 mind,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조사자들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패러다임의 역할입니다. 정말 뜬금없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패러다임의 역할까지는 3번과 5번이 둘 다 괜찮단 말이에요. Functional aspect나 또는 roles나 크게 나쁘진 않단 말이에요. 3번과 5번 둘 다 패러다임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지만 뒤쪽에 나오는 그러한 분류를 한다라는 맥락이 아니기 때문에 3번 굉장히 제너럴한 답안지였죠. 그냥 패러다임의 기능적 측면입니다. aspect. 이렇게 들어갔던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3번 같은 보기는 여러분들 보기 자체가 굉장히 제너럴한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보기가 딱히 문제는 없는데 너무 too much general이다. 인 경우에는 오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보기가 완벽하게 오답을 추려낼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제너럴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 아이가 주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주장은 전체 내용에서 가장 제너럴한 의미 영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정답 처리되었으니 우린 또 새로운 문제 계속 달려갑시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문제 자체가 꽤 길 거예요. 자, 이제 점점 지문이 길어질 거거든요. 자, 이제 남아있는 문제들은 지문도 더 길고 이제 신경을 좀 더 써야 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피로도도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 운동 한번 하시고 그리고 다시 집중합시다. 자, 다른 거 없어요? 시작할 건데 이 단어 어때요? argue. 주장합니다 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뭘 주장하는 거예요? 자, ethical principles. 윤리적인 원리가 있나 봐요. 뭐에? justice. 정의의 윤리적 그런 측면,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제공을 한다라는 거예요. 뭘 제공하는 거예요? essential. 필수적이랍니다. foundation. 근간을 제공하는 거예요. 뭐에? policies. 정책이에요. 어떤 정책이에요? To protect the unborn generation. unborn. 자, born 하면 태어난. unborn. 이렇게 들어가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직 다음 세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unborn generations and the poorest countries from climate change. 느낌 좋아요. 지금 핵심적인 논제는 climate change, 기후변화로부터 보호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누구를 보호해요? unborn generation,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세대들, 그리고 poorest, 빈곤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뭔가 정의 개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표시를 argue와 essential 이 두 단어에 포커스를 맞춰놨는데 여러분들 이런 걸 의미를, 즉 주장을 내포하고 있는 뉘앙스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argue 자체가 주장과 관련된 동사죠. 그리고 essential, 필수, important, necessary, useful, vital 이런 형용사들의 특징은 그 어떤 논지 자체에 긍정적 사고를 나타낼 수 있는 가치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맥락들이 뭔가 주장과 관련된 의미를 담고 있는 어휘다라고 기억해 보시라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거, 지금 ethical principles of justice, 정의의 윤리적 뭔가 원리 원칙 이런 패턴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과 지금 정책이라는 코드, policy,
그리고 climate change, 문제적 현상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네요. 기후변화에서 정책을 마련할 때 기본적으로 중요한 근간이 뭐다? 정의에 대한 윤리적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미래 세대 그리고 최빈곤 국가라는 패턴이죠. 자, 그럼 argue라는 단어와 essential이라는 그런 핵심 주장 키워드까지 등장했으니 우리 시간 쪼개지 말고요. 보기 확인하러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보기 들어갈게요. reforming, 개혁하는 거예요. 개조하는 거예요. 보수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reform. 자, diplomatic. 자, diplomatic 이라면 외교 정책입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국가에서의 외교 정책 개혁. 자, 지금 외교 정책과 관련된 패턴이 아니잖아요. climate change라고 지금 우리 이슈는 정확하게 등장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외교라는 패턴은 오늘 내용과 상관없는 뜬금없는 정보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들어갈게요. Increasing global awareness. 자, 지구적인 인식이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Environmental crisis. 환경 위기에 대한 전 지구적인 인식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환경위기라는 패턴에서 여러분들 climate change까지 나온 것 같고요. 일단 바로 소화하기에는 애매해요. 키워드가 괜찮으니까. 자, 3번 들어갈게요. reasons,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예요? for, 자, restoring economic equality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것도 뭔가 고치는 거예요. 경제적 불평등을 지금 뭔가 개선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라고 했을 때 경제 불평등 아니잖아요. 그죠? 경제 평등을 지금 뭔가 만들어낸다라는 패턴보다는 지금 환경 위기, climate change와 관련된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뭔가 뜬금없는 논제가 나온 거예요. 4번, coping with, 뭔가 대처하는 거예요.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직관적으로 지금 단어가 나왔네요. 자, 무엇을 통해서? reforming, 개선하는 거예요. 개조를 통해서요. add and policy, 뭔가 add 하면 후원이나 보조라든지 아니면 policy,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정도입니다. 핵심 왠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자, 5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OECD의 역할입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international conflict, 국제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OECD의 역할입니다. OECD 이게 있었나요? 이런 특정어는 찾기가 참 좋아요. 바로 여기 나오기는 해요. OECD가 나오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OECD가 나왔지만 여러분들 international conflict, 국제 갈등을 해서 국제 갈등이 아니라니까 climate change와 관련된 맥락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번, 3번, 5번 같은 경우가 정말 뜬금없는 what으로 전환시켜버렸다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오답으로 소거해버리고요. 자, 정답은 OX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자, 2번 들어가 볼까요? 환경위기에 대한 국제인식의 증가. 나쁜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도 아닌 것 같다라고요. 그럼 핵심 키워드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Justice? Police? policy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책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는 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climate change로부터 unborn generation이라든지 poorest country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책 마련을 해야 된다 해서 정책 내용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핵심 키워드가 빠졌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를 다 가지고 있는 직관적인 표현 4번이 정답으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이 문제 굉장히 경제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첫 장을 보고 바로 보기로 들어갔던 친구와 전체적인 내용을 다 독해하고 난 다음에 보기로 들어가서 정답을 맞추는 친구들. 두 친구 다 정답을 유도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는 알겠죠? 시간 관리에서 굉장히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무작정 읽었다가는. 알겠죠? 그래서 주제, 요지, 핵심적인 패턴은 보통 있을 자리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핵심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를 꼭 주목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 핵심적인 문법 하나 챙기고 들어갈게요. 혹시 이 문제 풀면서 안나쌤이 오타낸 것 같아 라고 했던 친구 없어요? 첫 문장에 보시면 ethical principles of justice 이렇게 들어가면서 provide라고 지금 제가 제시를 했는데 과연 이 provide가 괜찮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제가 문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 principals라고 해서 복수가 들어갔으니까 뭐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들어갔지만 혹시 여기에 조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생각했던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요. 자, 지금 보시면 argue라는 동사가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거예요. argue라는 단어의 특징이 뭐죠? 주장을 나타낸다라고 했죠. 대부분의 동사는 서술어가 된다는 말은 설명하는 말이지 주장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하는 말로 바꾸기 위해서 동사에 어떤 의무라든지 주장을 어필할 수 있는 조동사 should, must, have to를 활용하게 되면 서술어였던 설명했던 동사가 주장하는 의미로 뉘앙스를 바꿀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특정 동사들은 그 동사만 봐도 주장인 걸 알 수 있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런 동사들을 우리가 보통 주장, 제안, 요구 동사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주장, 제안, 요구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동사만 봐도 이미 주장인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더불어 뭔가 중요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necessary, important 뭐 이런 형용사가 되겠죠. 그런 형용사들은 어떤 상황에 대한 가치 판단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가치 판단 자체도 주장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이런 문법이 있어요. 주장, 제한, 요구 동사가 있거나 주절에 중요성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들어가는 경우에 대절이 따라 나오는 경우에 대절에 동사에 should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라는 문법인데 이때 should가 생략 가능하거든요. 이 이유가 중복 표현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무방한 거예요. 자, 예문 하나 만들어 볼까요? The government asks that. 자, 지금 정부가 asks. 지금 요청한 거예요. 요구한 거예요. That every individual should use a reusable cup. 자, 재활용이 가능한 그러한 컵을 사용하라 라고 지금 요구한 거예요. rather than 뒤에 거라기보다는요. 자, disposable plastic containers. 자, 지금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라기보다는 reusable cup을 사용하라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면 ask라는 동사를 기준으로 대절이 나왔단 말이에요. 대절 안에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every individual 이건 단수일 거예요. 모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should use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이 동사 자체가 요구하다, 요구한다라는 건 이 정부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절 안에 should가 들어갔는데 이때 should는 ask라는 동사의 뉘앙스 때문에 충분히 주장인지 전달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하다? 그럼 남아있는 동사는 원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무리 every individual 단수 주어라고 uses라고 해서 수일치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예문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때 ask 대신에 crime, insist, suggest, recommend, 뭐 require, inquire 이런 동사로 바꿔도 예문이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It is necessary that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Every individual should use a reusable cup rather than disposable plastic containers.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자, 이 패턴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necessary라는 필수를 나타내는 형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절 안에 should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 necessary라는 주장 의미를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의미 중복으로 인해서 should는 생략 가능합니다가 만들어지는 거고 생략해도 동사는 원형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물론 수능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문법이 디테일하게 어법상 틀린 것은 뭐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 정도 패턴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독해에서도 발견된다라면 이 부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왠지 반가울 것 같아서 제가 굳이 다시 한번 썰을 풀어드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주장, 제안, 요구 동사 또는 중요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들 무리.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에 남겨야 되는 건 독해에서 주장과 관련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어휘라는 거. 이런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패턴에서는 주장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 됐나요?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형용사들이 있더라고요. 중요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이요.
알겠죠? 기억해 주세요. 이 구조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건 단순한 문법적인 맥락이 아니라 이러한 구조가 여러분들에게 주장에 느낌을 줄 수 있는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연습 문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빠르게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오늘 영상에서 다뤄봤던 글의 주제 문제.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간단히 어떻게 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의 주제 문제는 전체 글에 대한 핵심을 파악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나친 디테일에 현혹되면 안 돼요. 대신 시그널을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시그널을 바탕으로 핵심을 짚어내는 스킴 연습이 꼭 필요하다랍니다. 또한 매력적인 오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보기 문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핵심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는, 즉 핵심 단어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보기인지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읽기가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읽는다라는 걸 스캔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집의 문제 한번 풀면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번 영상도 따라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계속 만나요. See you!